요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요가 수련생이나 티칭자들도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요가 호흡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뭐 내쉬는 포인트가 있다든지 그런 멘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런 멘트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것 같은데 유독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만큼 낼 수 있는 만큼 숨 쉬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신 개념이 어떤 부분인지 정의를 내려주세요. 호흡. 그 임산부가 아기 낳을 때 무슨 호흡하니? 후. 라마조? 라마즈. 라마즈? 라마즈 아닐까요? 뭐 그런 호흡해요. 이거 하잖아. 그런 것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변비 있다 똥 쌀 때도 어떻게 하지? 호흡을 한번 몰아신 다음에 하지. 그때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누가 그런 거 있지. 빡 부딪히면 비빈다 그랬지. 절이면 턴다 그랬지. 자연적이잖아.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고 요가의 호흡은 무조건적으로 자연스러워야 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긴 거다. 참고해. 인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이 있어. 인위적인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움은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래야 자연스러우니까. 야,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작년 11월에 이걸로 해서 내가 특강 4번 했어. 그래서 실습도 했었고 호흡 길이 하는 것도 했었고 그 전에 호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했었는데 영상이 안 남아있다. 다시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호흡. 호가 뭐니? 후. 내쉬는 거야. 흡은 들이쉬는 거야. 그래서 호흡은 내쉰 다음에 들이쉰다고. 엑스헤일 한 다음에 인헤일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근데 이 호흡을 조금 더 풀자면 후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후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호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여기는 이 간격은 뭘까? 그럼 이 간격이 있지. 그래서 내려올 때는 호가 되고 이 머물러 있는 호흡이 다 뱉은 다음에 잠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잖아. 완전 머무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호흡의 양으로 보면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다고. 그리고 들이신 다음에 다시 뱉나? 아니지. 들이쉬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지만 들이쉬려고 하는 행위를 조금 이어가다가 이제 다시 곡선 따라서 내쉬는 행위가 있다고. 이때에도 끊어서 보면 여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호, 지, 흡, 지, 호, 지, 흡, 지 이렇게 된다고. 지라는 뜻은 그치다, 멈추다는 뜻이고 그래서 호흡은 호흡이 아니라 호지, 흡지, 호지, 흡지 해서 지가 들어갔다. 이게 호흡이야. 네, 그러면 왜 호흡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가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려고 할까? 그냥 냅두면 되잖아. 왜 요가원에서든 무슨 호흡? 라마즈? 뭐? 무슨 호흡? 라마즈 호흡법. 라마즈 호흡? 라마즈 맞아? 그거 산모들이 할 그래. 산모들이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활을 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임산부 사격, 궁, 수영,
마라톤 이때마다 호흡에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치?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쓸 때에도 들이쉬고 내쉬고가 아니라 들이신 다음에 멈추고서 힘을 쓰고 호흡을 빼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마라톤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 후후 후후 끊어서 가다가 후후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인위적으로 호흡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수위만큼으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이 깊어지게 되면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깊어지게 되면. 이 호흡이 깊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오랫동안 그리고 길게 깊게 해서 들어오는 호흡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하는 동안은 얘는 한 번밖에 호흡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살펴보니 두루미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말이 있고 사람이 있고 개가 있고 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의 호흡은 1분에 몇 번을 하니? 들이쉬고 내쉬는데 4초를 한대. 그래서 1분에 15. 개에다 썼네. 그렇지. 사람이 흥분돼서 개가 돼버리면 호흡이 이렇게 빨라져. 그래서 개는 뭐 1분에 15회인가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 사람은 15번에서 60초 동안에 4초씩 해서 15번 정도 호흡을 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호흡이란 말이지. 근데 점점 올라가서 보니 거북이 두루미 해갖고 장수하는 애들 보니까 호흡의 깊이와 길이가 굉장히 느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호흡이 길어지면 장수한다. 두 번째, 호흡이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됐냐면 명상적 효과가 탁월하게 높아졌더란 말이지. 왜 그럴까? 뇌파가 안정돼서 가라앉으면서 상기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긴장하면서 무언가에 대항해야 되고 두려움에 떨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호흡을 길게 해주면서 가니까 상념이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더란 말이지.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호흡을 길게 하면서 몰아쓰는 걸 하게 되니까 감정이 가라앉더란 말이지. 그래서 인위적 호흡으로 해서 호흡의 길이와 양을 늘려버리게 되었을 때 오는 효과로 몸이 건강해졌단 말이지.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장수하게 되었지. 건강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병이 낫게 되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었으면 병이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건강 체질이 되고 뭐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그래서 호흡의 길이를 높이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호흡을 인위적으로 특정 목표에 맞춰서 할 때에는 이게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 결론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고 감정이 들쑥날쑥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윤회를 하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감정을 건드려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몸 안에 있는 호흡을 조절해서 제어를 시키게 되니 감정과 생각이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건들지 않고 호흡을 건드려 버렸더니 되었다. 그럼 이 호흡은 무엇을 하느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몸이 원하는 만큼으로 해서 폐로 해서 혈관으로 해서 집어넣고 빼내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 호흡은 에너지를 의미했다. 야, 개론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탁월한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해서 보니 양궁을 하는데 픽 사격을 하는데 픽 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탄착군이 정확하게 하고 땅땅땅땅 맞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딱 쐈는데 쏜 거 그 위에 또 쏘, 그 위에 또 쏜단 말이지. 구멍이 하나만 나. 그럼 명사수였단 말이지. 그래서 왜 그렇지 해서 보니까 자세, 팔 힘, 집중력 이런 부분인데
호흡이 흔들리게 되면 들이쉬다가 꿈뻑 꿈뻑 심장 뛰는 소리까지 난단 말이지. 그 멈춘 건데 양궁이 이렇게 갖고 쏘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다시 하는 애들 있잖아. 호흡이 말린 거야. 그래서 일정한 호흡으로 들이쉬면서 멈추고 쏘고 후. 이게 아주 규칙적으로 된 거야. 호흡의 조절까지. 그래서 호흡이 흔들림이 없는 순간에 화살을 탁 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사격을 하는데 탄착권이 안 모이고 계속 이렇게 돼. 그럼 총이 똥총이 아닌 이상 뭐였냐면 급작 사격을 했다고 하는 거야. 총 자기가 쏘면서 놀래서. 그래서 보면 손가락을 너무 강하게 걸고 있으면서 땡기면서 이 땡기는 힘 때문에 총이 흔들려서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얇게 잡으면서 서서히 땡기게 해라 이런 부분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심리적으로 급작 사격을 해서 그게 아니라 호흡을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가서 멈추고 땅 후. 멈추고 땅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에서의 호흡은 다른 방법인 거지. 호흡이 몸을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집중을 그대로 갖고 가게 하면서 특정한 목표를 만지게 하는 호흡을 건들지 않으면 사격이 안 되고 양궁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요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요가는 삼매이다. 삼매는 집중, 몰입, 일치된 상태. 그럼 이제 이걸 할 때 몸의 자세가 되는 아사나를 하고 있거나 빈야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걸 하고 있으면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려고 해서 보니 잘하는 사람을 보니 호흡의 길이가 월등히 길더란 말이지. 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몸의 에너지의 흡수가 빨라졌고 독소를 배출하는 게 빨라졌단 말이지. 마치 바람 넣는데 축구바람이나 타이어 넣는데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거랑 후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호흡의 길이의 양이 더 많이 에너지를 집어넣고 뺄 때에도 쑥 빼는 게 낫지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넣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호흡의 양이 길어질 때 요가의 효과가 높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럼 호흡을 주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서 보니 횡격막이었단 말이지. 해부에서 보니. 그래서 횡격막이 이렇게 벌어지고 횡격막이 이렇게 닫아질 때 호흡의 길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들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늑간을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는 거야. 그래서 횡격막이 있는데 사람 몸통이 있으면 이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옆으로 벌어지는 것이 호흡의 폐를 부풀리고 닫게 하잖아. 그때 밑으로 내려주면서 가는 것들이 복식호흡이야.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주면서 크게 호흡을 하는 게 흉식호흡이야.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게 몸통 전체 호흡이면서 우짜이 호흡이야. 승리호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가 이 늑간을 여는 부분들도 하고 이 횡격막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옆으로 벌리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엔 얘가 발달을 하잖아. 이 횡격막과 이 늑간근이 발달을 하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지게 돼. 그러고 나면 호흡이 인위적으로 했을 때 깊어졌단 말이지. 그럼 이 깊어지는 호흡을 가지고 자세를 했더니 옛날에 잔우를 하면서 했을 때 1분을 하는 동안에 내가 평소에 자연호흡을 했을 때 15회를 했었는데 이제 우짜이가 깊어지고 나니까 4번만 해도 됐단 말이지. 아니면 6번만 해도 됐단 말이지. 이게 기분이 이거야.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5초 5초 이렇게 되고 나면 한 호흡이 10초잖아. 이 정도 되면 아주 평안한 호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분이면 6번밖에 안 하는 거지. 이 호흡의 길이를 얼마만큼까지 늘릴 수 있느냐? 1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30초를 들이쉬고 30초를 내쉬고 요 정도가 되면 아주 탁월한 명상 효과가 되는데 이때 임계점을 뻥 치면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개체의 의식에서 우주의 의식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들이쉬고 내쉬는 거가 1분에 호흡 한 번씩. 이거를 숨 참듯이 됐지? 이게 아니라 1분씩 해서 무의식적 호흡으로 갈 수 있으면 1분에 한 번 호흡을 하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잘 때에도 호흡이 1분에 한 번 한 정도가 돼버리게 되면 사람의 의식과 뇌파 상태가 생각이 막 이럴 수 감정이 격하게 막 이게 아니라
언제나 명료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언제나 이 평정심 안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란 말이지. 이게 뭐야? 이게 스트레스와 흥분, 긴장, 대항된 상태잖아. 근데 호흡을 1분 해버리게 되면 항상 명료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잖아. 명상의 효과 해가지고 이 몽크 중 스님들 명상 티벳 승려들하고 뭐 이렇게 갖고 일반인들 한 다음에 스트레스가 주는 영상을 봤단 말이야. 욕, 폭력, 막 더러운 거, 막 잔인한 거 보여줬단 말이지. 그랬더니 뇌파가 막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판단하기를 야 뭐야? 술은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명상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네. 명상은 반드시 호흡과 연결이 되니까. 그랬는데 지나서 보니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니까 얘는 이 상태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명상하는 사람들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2시간, 3시간, 4시간 뒤에 보니까 이 자극에 대한 잔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시 고요함으로 갔다고. 바로 감정과 생각이 회복돼 버린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그랬으면 더 빠르게 가라앉아 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가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막 지저분한 일상과 이 자극 속에서 하고 있다가 매트를 깔고서 자연스럽게 동작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냥 몸이 풀리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졌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것과 이것이 가라앉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닌데도 요가를 좋아하는 게 요가하고 나면 생각도 되게 명료해지고 감정도 차분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래서 이거 하는 시간만큼은 뇌파가 이만큼 된다는 거가 이거지. 오케이? 내가 무슨 얘기했어? 처음 요가는 호흡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특정한 목표를 갖고 가게 한다. 두 번째, 호흡을 조절을 해서 호흡의 양을 늘렸을 때에는 생각, 감정, 몸에서 탁월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명상적 효과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뭘 하게 됐냐면 아사나 다음에 뭐야? 호흡이지. 프라나야마. 그 다음 감각제어, 프라티아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집중, 명상, 삼매,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사나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빈야사라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프라나야마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한단 말이지. 두 번째, 이 아사나를 하고 있을 때 호흡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사나와 아사나를 연결한 빈야사를 할 때 이때 프라나야마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지. 자세를 취할 때나 빈야사를 하고 있을 때나 그러면 정적일 때 동적인 것을 움직이면서 할 때 요때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라자 요가 할 때야. 라자 요가는 명상인 거고 명상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사람은 명상 자체가 아니라 호흡 수련 자체를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뭐냐면 프라나야마 자체로만의 요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럼 당연히 명상 효과가 나타나니까 라자랑 비슷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특정한 호흡들을 한단 말이지. 정례호흡이라는 것들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어? 어떤 또라이가 호흡에 미쳐가지고 이런 호흡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날까? 이런 호흡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날까? 했겠지. 응? 그래서 템포를 빠르게도 해보고 천천히도 해보고 템포를 빠른데 깊게 이것도 해봤을 거고 깊으면서 아주 천천히도 해봤겠지.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내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각각의 호흡들이 모두 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호흡들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상적으로 하면서 싸우고 있어 하면서 이러고 있겠냐? 아니지. UFC에서 파이터들은 짧은 호흡을 하면서 언젠가 대항할 거에 대한 그 호흡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호흡을 계속 강하게 해줘야지. 왜냐? 긴장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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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 3라운드 뛰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호흡이 거칠어 버리면 근육에 힘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호흡을 급박하고 강하게 하면서 근육을 강하게 쓰는 것들에 대한 호흡에 대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겠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호흡을 하면서 계속 유지해서 데미지가 안 쌓이게 하는 호흡들을 하겠지. 단거리 선수들은 단거리에 맞춰서 하겠지. 장대 높이 뛰기는 장대 높이 뛰기에 맞춰서 하겠지. 그러면 요가는 요가 스타일에 맞춰서 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근데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실전을 와서 저 호흡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의 몸이 알지? 이게 정답 아니겠니? 에이, 그래도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게 있지. 기본적으로 잡아서 요 자세가 있단 말이야. 그럼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아프셔. 그리고 이게 못 받아서 어깨에 결려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이게 열리나? 안 열리잖아. 그러면 내가 원 그랬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니? 미쳐버리겠는 거야, 머리가. 그런데 띵 하고 반대쪽 하고 있는데 어지러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힘이 쭉쭉 빠지니까 호흡이 안 들어가서 몸에 산소는 필요한데 비틀기는 더해. 비틀기는 갖고 간 다음에 비틀고 합장. 여기서 바닥 짚고 뻗으래. 그럼 그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자이는 어떻게 하냐? 안 들어가는데. 그럼 이 자세에서는 호흡이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자세에서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우자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몸에서 원하는 그 호흡량이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할 텐데 이 명상을 할 때 저 호흡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호흡을 점차 길게 깊게 늘려가는 것입니다 하면 정답이야. 두 번째, 빈야사를 하고 있는데 저 호흡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자세 하나에 부드럽게 하나씩을 하는 건데 누군가는 그 호흡을 할 때 이거 하는 동안에 호흡을 다 못 들이실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럴 수 있는 몸도 있다고. 한 동작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계속 뱉어야 된다고. 올렸는데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안 열려서 이랬을 때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우카타사나 원, 투 이럴 수는 없다고. 본인의 몸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내쉬세요. 가 끝이라고. 호흡은 내쉬세요. 가 끝이라고. 호흡을 호하세요. 후. 그러고 나면 네 몸이 원하는 만큼 몸이 호흡이 들어오겠지. 그럼 또 뱉어줘. 그럼 원하는 만큼 또 들어오겠지. 뱉어줘.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만큼 들이쉬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머리가 띵해지는 거지. 두 번째는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호흡을 하고 있어.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인위적으로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몸은 그만큼의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산소를 그만큼 많이 넣었어. 그럼 과호흡이 되는 거야. 과호흡이 되면 머리가 아파. 상기되고. 그럴 것 같지 않니? 그래서 과호흡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니? 이러고 있지. 그 사람들 갖고 호흡이 문제야? 일로 와봐. 인공호흡을 해. 인공호흡을. 이러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호흡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때 이렇게 해주잖아. 비닐 갖다 주잖아. 비닐 갖다가 비닐을 씌우잖아. 그래갖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뱉은 걸 다시 들이셔서 이산화탄소를 먹게 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을 맞춰줘갖고 과호흡이 없어지게 하잖아. 어? 그런 것처럼 내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많이 들이시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기가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면 과호흡으로 머리가 띵해서 픽 쓰러지는 거가 되는 거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서 앉아있으면 살아나는 거지.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 몸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니까.
근데 요가는 내 몸 갖고 내가 내 호흡과 내 의식과 통증과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이럴 때에는 호흡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게 나아.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해.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럼 됐나? 조금 더 윤과적인 호흡을 보자면은 음. 원장님이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호흡이 터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호흡이 터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쉬세요를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근데 그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마시고. 근데 마시는 게 아니고 왜 내셔야 하는지 라는 느낌이라 그리고 들이쉬고 그리고 이거 우리 예전에 한 번 했는데, 그지? 호흡을 한다 하면은 인터넷에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요가는 당연히 코로 하는 호흡이죠. 요가는 무조건 코로 해야죠. 입으로 하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강박강력인 느낌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충동증 있으면 코로 호흡. 그렇지. 충동증 있으면 코로 호흡을 못 하겠지. 그럼 요가를 하지 말아야 되나? 저 충동증인데 이거 해요. 그지? 숨을 안 쉬는데. 야, 그럼 그렇고 내 포카리 스웨트는 어디 간 거야? 저 뒤에요. 이게 왜 여기까지 왔지? 아씨, 목이 타라가지고. 아, 빨리 유명해져갖고 포카리 스웨트 공짜. 야, 맞다. 야, 포카리 스웨트가 일본 거라며. 먹으면 안 돼. 포카리 스웨트가 일본 거래. 좀 됐어요. 네. 옛날에 사놨지 이거. 맞아요. 12장 45장? 뭔 소리야. 구독자. 아, 여기 이만큼 붙으면 포카리 스웨트 공짜로 누가 줄 텐데. 아쉽다. 369명 구독자. 지금도 저희가 공짜로 드리는 건데. 그래, 알았어. 에이, 내가 좀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그냥 따라와. 2배속으로 보면 되지. 네. 인위적 호흡에 의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요가를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요가를 잘하려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요가의 호흡 해가지고 이렇게 호흡법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어떤 호흡이냐면 일상생활하고 상관이 없는 호흡법이야. 그치? 요가 할 때 하는 호흡들이니까. 그럼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특수한 호흡들을 하게 되면 왜 그럴까? 왜 이 호흡법들이 좋을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이 특수한 호흡들인데 봐라. 집을 청소를 하는데 매일 바닥과 이거 닦고 있어. 근데 요즘에는 없지만 형광등 위는 어떻게 닦니? 농 위는 어떻게 닦니? 침대 밑은 어떻게 닦니? 그 다음에 그 창틀은 어떻게 닦니? 안 닦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호흡들을 하는 것들은 매일 바닥을 쓸고 닦는 것과 같아. 근데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지 않는다고. 몸 구석구석을. 근데 한 번은 대청소할 때 뒤집어줘야 되잖아. 먼지 털이게 가지고서 전체 천장부터 농부터 해고 다 닦아야 되고 창틀도 다 닦아야 되고 이불도 털어야 되고 그 먼지도 다 있으니까 바닥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호흡들은 우리 몸을 다 정화시킬 수가 없다고. 그때 정례 호흡을 하든 어떤 호흡, 특수한 호흡들을 하게 되면 그때 오는 깨끗해지는 정화의 호흡이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근데 매번 할 필요는 없다고. 우선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 호흡을 하는데 얘가 환경과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호흡을 하게 되었어. 고착이 되었단 말이야. 잘 들어. 이게 잘못됐으면 다른 것부터 얘기해보자. 내가 이걸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허리를 다쳤어. 쉬었는데 나섰어. 그럼 허리가 문제가 없지. 근데 하고 다쳤어. 그래갖고 허리를 이쪽을 다치고 나니까 이렇게 앉았는데 아프니까 이렇게 앉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굳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다시 아프지. 그러니까 급성으로 급작스럽게 어떤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허리를 다쳤는데 이게 그냥 빠르게 회복하면 다시 정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성으로 가는 거야.
고질병으로. 그렇지? 그럼 얘가 어떤 환경에서 막 이거 뿌려야 되는 거야. 이 호흡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심호흡하면 안 되겠지. 뭐 도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뿌리거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마스크를 맡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일상에 왔는데 편안한 호흡을 가야 되는데 이 호흡이 남아있는 거야. 그치? 네. 어떤 애들은 긴장된 속에서 막 한단 말이지. 뭐 카드 막 딜러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환경적으로 직업적으로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당해야 된단 말이야. 매일 콜을 하면서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호흡을 편안한 상태 이렇게 해야 되니 급작스럽게 말을 빨리 하게 되면서 초조한 감정에서 빠르게 응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긴장 속에서 호흡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호흡이 일상호흡이 아니야. 일상적인 것들이 어떤 상태에 중독돼서 하는 호흡이란 말이야. 그럴 때 네 본래의 호흡을 찾아줘야 되잖아. 이해니?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격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허리를 다친 것처럼 호흡이 아주 본래적인 호흡에서 변했어. 그게 1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10년이 걸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일상적으로 요즘 애들 올 때 보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오고 있지. 이게 승만이 되다가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굴절이 돼갖고 와 있는데 얘가 이 좌우의 호흡 이 양이 같을까? 그리고 찌그러져 있는데 호흡이 깊게 들어갈까?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자세만 바르게 했는데도 호흡이 깊어지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어떤 생각적으로 긴장된 그런 것들에 환경에 노출이 돼서 그게 본래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나서 중독된 호흡으로 해서 본래의 호흡을 까먹은 상태로 있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호흡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하고 뿐만 아니라 자세로 해서 이 몸통을 바꿔주고 그러면 본래의 호흡을 찾게 된단 말이지. 그러고 나면 얘는 다시 양생할 수 있게 되지. 본래 건강 호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허리를 다치셨는데 가서 침 맞고 찜질하고 물 붓고 되서 찾으시면은 괜찮아지는데 이걸 놔두면 만성적으로 이렇게 아프단 말이지. 이 만성적으로 바뀐 사람 어떻게 하냐고. 매일매일 틀어주고 매일매일 비틀어주고 매일매일 펴줘갖고 그대로 해서 좌우의 근이 다시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걸로 해줘야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르게 근육을 세워줘야 안 아프겠지. 그래서 100명을 잡고서 한번 봐봐라. 그들이 본래의 호흡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환경에 맞춰져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럼 모두 다 체형이 틀어진 것처럼 모두 다 본래 자기가 태어난 만큼의 몸통 호흡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야. 몸이 찌그러져 있고 감정이 찌그러져 있고 생각이 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호흡을 할 때 호흡 전에 뭐 하냐 말이야. 아사나 하잖아. 아사나 왜 하니? 근골을 바르게 잡는 몸통을 척추를 바르게 잡는 것들을 해주면서 이 좌우의 밸런스와 호흡 이 길이 하는 근육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프라나야마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 이걸 건드리게 되면 인위적인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호흡을 본래 잘 하려면 순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하면 얘가 벌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찌그러진 게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나고 하는 이 늑간 근을 쓸 수도 있고 횡격막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런 것도 잘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배가 하도 과자를 많이 처먹어가지고 이만큼 나와 있어. 그럼 밀려고 하는데 안 내려가. 왜? 장이 딱딱해가지고. 백날 복식호흡 하려고 해봐라. 안 들어가 호흡이. 그렇지. 호흡이 길어져야 에너지가 증득이 되고 뇌파가 가라앉고 요가적 요소들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차원이 달리하는 의식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얘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흡 전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몸을 바꿔야 돼. 그럼 몸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관절은 부드럽게 근육은 말랑말랑하게 이완될 수 있고 근막 전체가 풀릴 수 있게 그 다음에 각각의 장기들이 살아날 수 있게 그 다음에 근골에서의 골 그러면 속근육 이게 찌그러지지 않고 바르게 되어 있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장기들이 건강한데 장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잘 될 수 있게 딱 갖고 툭툭 하면 배가 꿀떡꿀떡 좌우로 꿀떡꿀떡
앞뒤로 굴떡굴떡 이게 돼준단 말이지. 마음대로 갖고 놀아. 그 정도가 되면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몸통은 양쪽으로 벌어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횡격막이 밑으로 쭉 뽑아서 나갈 수 있게 한단 말이지. 여기까지가 되면 호흡의 길이가 알아서 길어지는 몸 상태가 준비됐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풍선 쨍쨍한 걸 넣은 다음에 계속 불어봐라. 입만 아프지. 몸이 딱딱하고 차가워. 반대로 생각해서 몸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근데 몸이 차가워. 관절도 풀려있지 않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도 찬 데다가 딱딱해. 호흡 늘려고 해봐.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호흡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호흡이 긴 호흡에 요가의 구루가 하는 호흡이었는데 이 요가의 구루가 하는 호흡을 살펴보니까 몸통 전체로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1분에 숨 한 번씩만 쉬면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까지 가면서 있으시단 말이지. 몸에 군더더기 하나 없으면서 이 갈비뼈 따다닥 나가고 이러고 있으신 분들. 시다르타 고행에 대한 불상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핏줄까지 다 나와 있으면서. 그때 많이 안 들으셨단 말이야. 몸이 그만큼 산소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식이 명료함만 갖고 하셨단 말이지.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환자들을 보잔 말이야. 환자들. 그래서 보자면 호흡이 이렇게 돼. 복식호흡. 배로 하는 거야. 그래서 호흡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 나와줘. 가볍게. 그럼 어떻게 되니? 호흡이 배까지 들어가는 거가 되니까 깊고 길게 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조절하는 것들이 된다고 하면 부드럽고 아주 미세하게까지 가게 되지.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 단학을 하거나 기공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하단전이라는 것들의 배꼽 밑에 여기에 있는 하단전에 집중을 하면서 이쪽에 열기가 쌓인다고 하면서 호흡을 계속 하는데 배를 볼떡 하면서 복식호흡을 한단 말이지. 호흡을 길게 하면서 하단전에 유지하겠다고. 하단전에 의식을 두게 되니까. 그래서 배를 하면서 복식호흡을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에너지가 생기고 뇌파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란 말이지. 안에 열기가 따뜻해진 게 전신으로 퍼지면서.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호흡만 조절하는데 안에 있는 열기가 전체를 덮여주면서 편안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잔병이 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감기 한 번 안 걸린단 말이지. 그 위에 누가 있냐? 흉식 호흡이 있어. 가슴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호흡을 후 이렇게 해. 이게 뭐 어떤 거냐? 근육을 쓰면서 하는데 이 스포츠, 운동 이런 거 할 때 이 흉식 많이 쓰게 돼. 호흡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근육을 늘리면은 호흡을 많이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흉식 호흡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벗어나서 위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 견식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호흡이 어깨에 가는 거야. 가슴까지 가고 복부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깨 견이 쓰는 이 견식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호흡을 하는데 당기는 힘이 없어갖고 요만큼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호흡을 보면 이렇게 돼. 이게 언제 그러냐?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기력이 없잖아. 당기지를 못하잖아. 그 다음에 열을 빨리 배출해야 되니까 이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숨이 가쁠 때, 그리고 또 몸이 아니라 마음이 격정적이 됐을 때, 그래서 흥분했을 때 견식호흡 하거든. 죽여봐라 이러면서. 두려움에 떨 때도.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상적이지 않고 격정적이거나 두려움거나 뭐 이럴 때에도 견식호흡을 하는 거야. 호흡이 차분하게 안 들어가니까 중환자가 돼서 기력이 없어서 땡기지 못할 때에도 호흡을 땡겨 갖고 와야 되는데 안 되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견식호흡이 된단 말이지. 견식호흡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 나중에 관 넣잖아. 인공호흡 관 넣잖아. 이거 쓰잖아. 그리고 밀어 넣잖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견식호흡보다 조금 더 위로 가게 되면 경식이 되겠지. 경식. 목경자를 쓰는 호흡이 되는데 경식에서 이 경을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되고 식을 다른 말로 하면 숨이 되고, 그래서 우리말에 목숨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목숨을 잃었다가 되는 건 목으로 숨 쉬는 걸 끝내버렸다는 얘기야. 목숨이 이렇게 나와져서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여기에 호흡이 걸렸던 애가 이 호흡도 못하게 되면 죽는 게 목숨이야. 그래서 목숨이 있고 견식이 있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흉식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성인은. 그래서 내가 안 배웠는데 그냥 이런 상상을 한 거야. 왜 사람들은 흉식호흡을 할까? 성인이 되면 외부와 대항을 하지. 개체의식이 있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완전한 호흡을 할 텐데 잘 봐. 애들은 태어나서 잘 봐봐. 100이면 100 다 애들이 복식호흡을 하고 있어. 배꼽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 이게 몸통이 작으니까 이게 짧을 수는 있지만 다 복식호흡을 해. 왜냐면 개념이 없거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거든. 편안하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복식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일상적으로. 그럼 이분은 개념이 없이 지금 무시야. 개념이 없이 무시야. 잘 생각해봐. 내가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고 배를 빵 때렸어. 오! 하면 죽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식호흡을 하면 안 되겠지. 배는 약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흉식호흡을 하면 되지. 흉식호흡을 했을 때 누가 나왔고 나 배를 배를 빵 때려봐. 배 이완 안 시키고 있었거든. 긴장하고 있었잖아. 덜 아플 거 아니야. 그리고 흉식호흡 옆구리 딱 때려봐. 괜찮다고. 뼈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숨을 밑으로 내리지 않고 안으로 숨긴 거야. 여긴 보호받고 있으니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긴장되거나 두려움되거나 어떤 대항해야 되는 것들로 해서 내 생존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흉식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 성인들은 모두 다 너와 나가 하나야 하면 또라이지. 나는 나야. 쟤는 남이야.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부드럽게 풀 수가 없어. 얘는 긴장되어 있고 얘로 하는 거야, 위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 복식호흡으로 하면서 가거나 흉식호흡을 하는데 짧게 근육이 보호하는 만큼이 아니라 근육을 다 이완시켜서 흉식을 넓게 갖고 가는 걸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본래적인 아이의 호흡, 본래적인 호흡, 자연호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아이와 같이 맑아질 테니까. 본래와 같이 될 테니까. 그래서 복식과 흉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복식과 흉식을 합친 몸통 전체 호흡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배만 볼록볼록 하는 것보다 가슴만 볼록볼록 하는 것보다 이거 두 개를 같이 키워야지 호흡이 더 깊어질 테니까. 우짜이랑 좀 다른 거예요? 맞아, 우짜이야. 우짜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짜이 호흡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승리 호흡을 할 때 단계가 있다고. 단계가. 우짜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단계가 있다고. 우짜이 호흡은 발이 안 닿는 곳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것인 거고 그럼 다 뒤져. 그럼 꼴딱꼴딱 한다고. 발이 닿는 곳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우짜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자, 일례를 해봐. 요가를 할 때 인위적으로 하는 요가가 있고 자연스러운 요가가 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인위적인 요가는 어떤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꺾고 고통, 인내, 꺾고 꺾었어. 아, 이제 됐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자세를 하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 그렇게 가는 게 있겠지. 후구를 하는데 접어갖고 발목을 잡단 말이야. 아, 허리야. 근데 처음엔 안 접힌단 말이야. 접고 엎드려서 접고 서서 접고 앉아서 접고 계속 접었단 말이야. 나중엔 자연스러워졌어. 그럼 이 자세 할 때마다 어때? 시원하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자세를. 그럼 호흡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짜이를 매일 연습하는 거야. 5초. 이제 지쳤다. 호흡 한 20분 했더니 머리 띵하네. 다음에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하겠지. 그래서 호흡을 우짜이를 그렇게 계속 매번 연습해 가다 보면 우짜이가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세와 우짜이를 만들어서 계속 하다 보면 호흡이 안 되고 있지만 넘어서서 아시탄가 수련을 자세가 되는 그 시퀀스를 연결해서 우짜이 호흡을 하면서 계속 갖고 가고 있으면 처음엔 인위적이고 안 되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동적 명상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좋잖아. 근데 만약에 허리 꺾다가 어이쿠 허리 나갔어. 다음에 못 할 텐데. 두 번째 할 때 또 시도했어.
두려움이 생길 텐데. 그러다가 세 번째 했는데 진짜 됐어. 그랬다가 다시 보니까 또 아픈데. 그러면 우짜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갖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냐고. 백분율을 봤을 때 10%가 되겠니? 이 100명의 사람을 나눠보자. 남녀노소가 있겠지. 그러면 남녀 중에서 애들은 안 돼. 노인도 안 돼. 그럼 남녀가 있는데 여기서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있는데 60대 노인들 10대 빼고 나머지 20, 30, 40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 쪼개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사람 쪼갠 상태에서 이 정형화된 자세에다가 하나를 고집하는 것들을 못하는 사람이 또 빼야 돼. 왜냐면 어떤 사람은 방방 뜨고 싶고 어떤 사람은 더 천천히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이 우짜이는 5카운트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쪼개면 결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은 10%야. 10%만이 맞는 방식들인데 나머지 90%는 이 방식대로 가르쳐주면 아이고 한다고, 허리가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넌 어떻게 가르칠 건데? 라고 얘기하잖아. 그냥 내쉬라고. 그러면 얘네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내쉬고 났는데 호흡이 더 많이 들어오죠, 전보다. 그럼 또 내쉬세요. 옛날보다 더 많이 들어오죠. 더 길게 내쉬어보세요. 미세하게. 천천히 붙잡으면서.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들어오죠. 오늘 아침에 몸풀기 10분을 했어. 호흡이 깊어졌죠. 마지막에 끝나기 전 10분 전에 보니까 호흡이 더 많이 깊어져 있지. 이 사람이 1년이 지났어. 자연스럽게 우짜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호흡을 더 길게 갖고 가고 해보세요. 하면 이 사람은 우짜이인지 아닌지 몰라. 중요한 건 그냥 10초 동안에 호흡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럼 됐잖아. 인위적이지 않고. 그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잖아. 제각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호흡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 호흡의 순서 만들어줄 때 이 흉식과 복식호흡이 될 수 있게 이 갈비뼈를 으스러지게 해주고 말이지. 장을 막 풀어주고 골반을 열리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몸통 전체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몸을 건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몸을 풀어줘서. 그래서 근육을, 독소를, 관절을, 근막을 다 풀어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이 요가의 4대주의에 의한 외국에서 온 것들 말고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호흡을 했느냐. 그 사람들은 몸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가가 삼매인데 이 삼매의 목표가 이르기 위해서 의식의 성장이든 에너지의 증득이든 하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거냐 말이지. 그래서 보니 몸을 건들지 않고 호흡을 길게 하는 방법이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건 뭐냐 해서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선도, 뭐 신선법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럼 이게 이제 화랑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화랑도. 그 다음 뭐 고구려의 뭐 조의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무장이라면서 장군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진격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왜냐면 호흡 수련하고 발성 수련하고 에너지가 증득되는 순간 진성의 몸통 전체를 울리는 흐름인데 진격하라! 뭐 이렇게 되겠지. 진격하라!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런 것처럼 이 화랑이나 조의선이나 무사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아슈탄가가 요가 자체가 브라만 사제기급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몸도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영혼을 받아들여서 제사의 행위가 되는 가장 고귀한 행위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선도와 신선법을 수련을 해서 무장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수련을 했을 거라냔 말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하고 나온 문헌에 보면 14대가 치우 천왕이 있고 배달국의 황제이셨고 그래서 이 배달국의 14대 천왕 위로 올라가면 5대 천왕이 있는데 배달국이 어디야? 환인, 환웅, 단군일 때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환웅이 환인의 허락을 받고 내려와서 배달국 건설을 했고 이 환웅이 또 곰, 웅녀와 이렇게 해서 단군이 나왔고 이 신화가 있잖아. 근데 이 단군이 만들었던 47세가
47대가 조선이었던 거고 여기 있던 환웅이 다스렸던 그게 18대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때 인구수나 뭐 문화적인 유적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이런 논쟁은 나중에 하겠어. 중요한 건 이분이 그래서 뭐 국가 지도자인지 족장이었는지 알 수 없어. 중요한 건 문헌에 내가 믿고 싶은 문헌에 보아하면 14대는 치우천왕이야 이 환웅에. 근데 5대의 환웅이 있었다고. 5대 환웅의 이름이 태우의 환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크게 살펴서 거동의자야.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양식을 마련해 주신 분이야. 근심을 해서 양식했다. 그랬고 태우의 환웅인데 이 분이 무엇을 하신 분이냐면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이잖아. 이 분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신선법을 내기해 줬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의 막내 아들이 태호 복희 씨여갖고 팔괘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막내 아들이 이걸 이제 중국에 전파한 것들이 있고 근데 이 태우의 환웅이 신선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짐승같이 사니 사람답게 살게 하고 양생하면서 건강하면서 맑은 의식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다라고 하면서 문구가 남아있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침묵하라. 그러면 청심하게 될 것이고 청심이 되면 조식이 된 뒤에 보정하게 될 것이다. 이 8글자를 내려줘. 그래서 이게 수련의 프로세스야. 이해가 갔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야.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만드는 것들에서 기를 받고 나왔어. 그게 뭐냐? 정기야 정기. 그래서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를 받게 돼. 그래서 지기 인기가 있는데 천지인을 본다면 땅에서 자라는 모든 곡물을 먹고 자라게 되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보충하는 거야. 곡물도 먹고 짐승도 먹고 하잖아.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심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기를 먹고 산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저건 무엇일까도 하고 우주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공경하는 마음, 숭공하는 마음, 우주 전체의 마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마음,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을 비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천기야. 사람이 천이 없이 지인만 먹고 살면 세속적이야. 그치? 근데 인기가 없이 먹는 다음에 천만 보고만 살면은 이건 좀 또라이 기질이 있어. 이 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 지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날 때는 이 정기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지. 부모가 준 정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평생 안 아파. 어떤 사람은 계속 골골대. 정기가 약하게 태어난 거고 어떤 사람은 정기가 대단히 강하게 태어난 거야. 됐지? 이 상태에서 사람이 또 하나의 길을 모을 수 있는데 그게 진기래. 진기. 참진자인데 이 진기는 뭐냐면 집중된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해서 쌓아 올리게 되면 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진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전기를 계속 보존할 수 있겠지. 근데 진기가 없으면 전기를 갖다 쓰겠지. 전기는 끝이 있는 기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과로하게 되면 과로사로 죽는 거야. 근데 진기를 계속 먹고 있으면 전기를 갖다 쓰기 전에 우선 진기를 먹은 걸 쓰잖아. 전기가 손상을 받지 않잖아.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평생 동안 진기 안 먹고 전기로만 살다가 한 번에 훅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골골했는데 계속 자기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골골한 전기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진기 관리 잘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호흡의 원천은 뭐냐? 에너지를 증득하는 거야, 에너지. 예, 프라나야마의 이 프라나가 기운이잖아. 에너지. 에네르기. 그래서 이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를 먹는데 이 에너지가 탁한 것도 있고 탁하지 않고 맑은 것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에너지는 청탁이 있어. 맑은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근데 이 지기를 먹거나 우리 소 먹으면 어떻게 돼? 개 먹으면 탁해지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하면서 맑은 에너지를 먹게 되면 탁한 것들이 쇠해지고 청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호흡을 맑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맑아진단 말이지. 맑아지니까 몸이 탁해서 아팠던 것들은 고쳐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은 호흡을 하면서 맑아지니까 정신이 신선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란 말이지. 기.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호흡에 대한 것, 명상에 대한 것, 의식에 대한 것들을 건들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던 짐승들이었는데 환웅이 웅족과 호족을 만났을 때 이 신선법을 전해줬을 때 이 8글자를 주었단 말이지. 그래서 침묵하라, 고요히 하라고. 고요해지게 되면 잠잠해지는 트랜스, 명상에 들어갔을 때 너는 짐승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고요한 상태에서 오는 침묵을 지키게 되면서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청심될 것이다. 생각을 잠잠히 하고 나면 가슴이 열리면서 맑아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조식, 이 고를 조자거든. 숨 쉬다는 뜻이고 숨 쉬는 걸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숨 쉬는 걸 조절해서 점차 길어지고 깊어지고 깊숙하게 하게 되면 에너지가 오게 되면서 보정, 정기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럼 보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게임 끝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보정이 됐단 말이야. 보정이 되고 나면 이게 에너지가 남아 돌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사지로 퍼지겠지. 등판으로 퍼지고 몸으로 퍼지고 몸 전체가 이렇게 에너지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상태에서 이 보정이 어떻게 하겠어? 원래 뚫려있는 대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차크라 쪽으로 해갖고 명치를 뚫고 가슴을 뚫고 이렇게 다 올라가고 딱 뚫렸단 말이지. 그래갖고 여기도 뚫리고 여기 뚫렸단 말이지. 보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정충, 기장, 신명이 된다. 그러면 정기가 충만해져서 기운이 장해지면서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신까지 올라가게 돼서 차크라가 열렸는데 신이 밝아졌다가 됐단 말이지. 그럼 밝아진 상태로 해서 보니까 선악이 구분이 되고 시비가 구분이 되고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구분이 되고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져서 빵 터져버렸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차원을 달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뭐야 그럼 신선이잖아. 그럼 신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상하면서 막 파고드는 이런 느낌이거나 뭐 만들어야 되거나 뭘 많이 배워야 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면 된다고. 그러면 청심이 오게 되면서 조식하게 되면서 보정하게 된다고. 근데 이거를 외국에서 보정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거꾸로 조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위의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조식을 했단 말이야. 봐봐. 자세를 하려면 호흡을 늘리면 좋아진다는 걸 느꼈단 말이야. 어떤 구르를 보면서 에너지가 터진 구르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있지? 하다 보니까 저 호흡 길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산을 건드려야 된 거야. 그래서 순서가 그래서 몸을 건드려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호흡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식을 하고 나니까 감각 제어가 됐다고. 청심이 되고 있다고. 그러다가 침묵, 집중 명상, 침묵이 됐다고. 그래서 산매에 들어갔다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걸로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관점을 갖고 가게 됐다고. 그래서 저 사람 보정됐는데 얼굴 막 길고 왕성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 호흡을 길게 하고 있네. 그래서 이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자세를 한 다음에 조식을 해서 청심을 얻은 다음에 침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올바른 거냐? 올바른 게 어딨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둘 다 주셔야지. 이게 10,000원짜리인지 이게 5,000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 인위적인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방법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각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들을 해서 청심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조식이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되는 방법도 해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계속 만나게 해. 결론은 정충기장 신명에서 신선이 되는 거니까 신선이 별거냐? 덜 먹고 맑은 거 먹고 싶고 양심 생각하게 되고 올바른 거 생각하게 되고 뭘 해도 유쾌하고 다 좋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호흡을 수련을 할 때의 핵심은 에너지를 증득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증득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예전에 선도 신선법 해갖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동양에서의 차크라를 여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단전을 열고 중단전을 열고 상단전을 열고 그 다음에 예지할 수도 있고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주관을 갖고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보정이 되면 좋을 일들이 많아. 우선은 이렇게 가슴을 관통하면서 머리로 들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슴과 생각을 통일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진심과 진솔함으로 이야기하면서 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막혀있고 이게 막혀있어서 따로 놀게 되면 진짜 자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진짜 자기 가슴 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진짜 자기 호흡을 할 수 없고 진짜 아사나를 할 수 없다고. 자기 몸에 맞는. 그러니 계속 자연스럽게라서 이게 호흡에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지. 모든 방법을 봤을 때 서양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인위적으로 계속 반복된 수련을 하다 보면 결국엔 산매가 고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부터 바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씨발 새끼 죽여버려 저 개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야 호흡 조절해봐. 호흡이 더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좀 걸어. 걸으면 괜찮아. 걷고 막 뛰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터지고 막 뛰고 열량을 소모하고 독소가 되니까 어떠니 아까보다 좀 감정이 나았지. 괜찮았어. 누웠는데 자는데 또 생각나는 거야. 저 개새끼 죽여버려. 이게 또 생각나는 말이지. 호흡이 또 거칠어졌어. 근데 이쪽에 와서 개새끼 죽여버렸는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한다면 얘기를 해주는 거지. 화가 나는 네가 누구니? 너는 걔한테 왜 화가 났어? 걔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네 입장이지. 그럼 걔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지. 그럼 그거 이해할 만하지 않니? 자 그러면 위에로 올라가서 봐봐. 네 위에로 올라가서 너랑 보면 넌 누구라고 생각하니? 해서 의식의 수준을 자기의 갇혀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위로 올라가니까 달래단 말이지. 얘 독립운동할 때 그럴 거 아니야. 소련파 해가지고 공산주의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민족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있을 수 있고 옛날 국내에 있을 때는 일본을 불러야 된다. 천국을 불러야 된다. 미국이 붙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싸우는데 그 싸움의 끝에 가면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위로 올라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나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가 살신성인하고 싶은 의지와 양심은 있는 거잖아.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위에서 방법론에서 달라진 거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의식을 키우면 이해가 되면 분노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됐어. 그래서 와보니까 화날 일이 없어. 그럼 호흡 조절할 일도 없고 굳이 애써서 땀 흘리면서 뛰어야 될 필요도 없고 밤에 누웠는데도 잠 잘 잔다고. 그러면 그건 뭐겠냐고. 위에서 깨운 거지. 상단전을. 그리고 서양적이면서 몸으로 깨우는 방법도 있고. 근데 도무지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몸으로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적고 몸을 쓰는 사람은 많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 쓰는 방법들이 더 대중화가 되고 이 말로 해서 하는 것들은 적게 되는 거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냐고? 둘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만 수련하는 사람, 우짜이만 계속 하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싫고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트랜스에 넣고 산매에 넣고 침묵에 넣고 자연스럽게 넣고 그러면서 이 중간쯤에서 만나서 앞뒤 다 쳐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다. 그러면 네가 아까 이야기한 마시고 내쉬고가 왜 틀렸는지 얘기해 줄게. 콧구멍 열어놓으면 호흡은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들어오고 쉬고 그 다음에 다 들이셨으면 힘 빼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나가. 그러면 야 이거 밥 다 먹었으면 내놔라 이러지. 마찬가지야. 야 호흡 다 들이마셔가지고 저 이거 한 바퀴 돌렸으면 내놔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후 하고 내놨다고. 그러니까 내놓고 쉬고 계속 쉬는 거야. 이완되어 있고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서 침묵에 빠져 있고 청심에 빠져 있는데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 아주 자연스럽지.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더 침묵할수록 그리고 몸이 더 따뜻해질수록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나가게 된단 말이지. 그 사이에 나는 계속 행위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무위, 인위적으로 하는 바 없이 행동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 무위가 된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면서 계속 쉬고 있다고. 그러니 힘이 들 게 없지. 열량을 소진할 게 없지. 그러니까 열량을 소진하니까 않으니까 무언가 달라고 욕구가 일어날 게 없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들어오고를 마시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마셔야지. 그럼 인적으로 마셨어. 그 다음에 내쉬래. 이렇게 했다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수영하고 똑같아. 내쉬었지? 들어왔지? 들어왔지?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다고. 그럼 편안하게 세상을 이렇게 하면서 떠다니면서 산단 말이지. 근데 마시고 들이쉬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지. 언제 필요하냐?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 보자 그러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니? 마시고가 필요하지. 그때 네가 이겨 나는 떠간다.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마시고는 뭐냐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목적지향적이고 소모되고 무언가 결과와 성과를 바라는 행위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내가 멘트에서 마시고를 하는 순간 침묵이 깨져버리잖아. 인위성이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요가스럽다는 건 자연스럽고 산매에 드는 건데 왜 거기서 마시고를 하냐고. 왜 마시고를 했을까? 나도 모르지. 인헤일을 누군가가 마시고라고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인헤일을 들이쉬고라고 하지 않고 마시라고 했으니까 마시고인가 보다. 그래서 마시고 했겠지. 그래서 나는 인헤일, 엑스헤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아.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근데 마시고를 했으면 뭐 해야 되니? 야, 마시고 했는데 왜 내쉬고를 해? 마셨으면 뭐 해야 돼? 마셨으면 뱉어야지. 그래서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이렇게 해야 되지. 사전에 들이마시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인헤일이? 그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라고 할 때는 강조할 때 그렇게 하고 안 그럴 때는 들이마시고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 이게 뭐냐고? 4대야 4대. 요가 4대. 왜냐면 나머지는 다 종속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아무 고민이 없이. 근데 희한하게 들이쉬고 내쉬고라고 쓰는 데가 있어. 어디서 쓰니? 기공을 하는 곳에서는 들이쉬고 내쉬고를 많이 해. 뭐 단학이든 아니면 무슨 국선도 이런 데든 도복 입고 하는 데든 뭐 이렇게 하고 호흡을 유도하는 전문적인 데들 있잖아. 그런 데서는 들이마시고라고 하지 않아. 아마 들이쉬고 내쉬고 가라고 해. 그 말하는 그 어감을 느껴봐봐. 어감에도 그런 게 있잖아. 그지? 어감에서 봐도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지. 그리고 마시면 뱉어야 되고 마시면 뱉어야 되고. 그럼 마시고 뱉고가 틀렸냐고? 아니라고. 마시고 뱉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라톤 할 때도 그런 게 있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 나는 이제 마라톤 뛰면은 처음에는 뛰다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여러 가지 심리가 있어. 이게 이런 것도 있어. 뛰는데 어떤 고참은 졸라 빨리 뛰는 거 뛰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뛰냐. 나보다 못 뛰어. 그랬더니 야 마라톤 하면은 겁나게 힘들잖아. 나중엔 어차피 지쳐. 그러니까 마라톤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처음에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많이 갔는지가 중요하대. 뒤에는 계속 이러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컨디션이 닿을 때까지 최대한 뛴대. 그래서 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 나는 배 아프면서 뛰는 게 싫어. 그래갖고 가볍게 계속 뛰고 있어. 그래서 출발 그러면은 웜업 하면서 계속 뛴단 말이지. 뛰다가 나중에 심리적으로 제끼는 맛으로 뛰어.
한 놈 제끼고 또 제끼고 또 제끼고 이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스퍼트하는 그 마지막에 힘이 남았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였단 말이지. 근데 잘 뛰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터뜨리더라고. 호흡을 어떻게 터뜨리나 해서 보니까 호흡에 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로 뛰고 있을 때에는 후 하하 뛴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빠르게 해야 되니까 후 나눠서 들이쉬고 다 뱉을 때도 있다고. 아니면 나눠서 마신 다음에 다 뱉어. 그래서 한 발 한 발 이렇게도 한다고. 마지막 스포트 할 때는 왜 그랬어? 몸이 많이 지쳤고 산소가 필요하고 거기엔 그거에 맞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내가 아시탄가를 하는데 하나 힘들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이걸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비틀면서 갖고 갈 때도 이게 늑간이 열어낼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부자연스러운데 그걸 하면 안 되단 말이지. 이 자세에서는 이게 더 많이 열리니까 호흡을 더 깊게 갈 수 있고, 비틀면서 꺾으면서 이게 쥐어짤 때에는 작게 하면서 그렇게 가도 되고. 왜?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산매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호흡이 한번 거치게 되거나 상기되게 하면 산매에서 벗어날 테니까. 초점이 이런 거야. 내가 봤지, 아까부터 반다 다 잡으면서 호흡 5번씩 하면서 이 자세에서도 호흡 똑같이 균일하게 들어가는 거 봤지.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라고 한다면 뇌파를 측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호흡 처음부터 끝까지 5번씩 하고 다 잘 들어갔다고 네 뇌파를 보자는데 들쑥날쑥하단 말이지. 어떨 때는 인위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칠었고, 어떨 때는 호흡이 양이 남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했고, 어떤 호흡은 부족했고 어떤 호흡은 과했단 말이지. 그럼 뇌파가 일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얘는 호흡이 변했단 말이야. 비틀 때는 후 하고 있고, 이때 꺾으면 호흡이 더 많이 안 들어가는데 낮추면서 호흡을 했는데 갔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얘 뇌파를 봤더니 산매에 일정함을 갖고 가고 있단 말이야. 누가 더 요가스럽겠냐 말이야. 요가의 호흡은 본인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때 집중 몰입 산매가 깨어지지 않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침묵과 청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되면 호흡은 그때에 맞춰서 알아서 그 몸과 그 감정 상태와 의식 상태에 맞는 조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보정이 굉장히 잘 된다. 근데 인위적으로 조식을 건드려 버려서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침묵도 청심도 망가져 버리고 스트레스만 오게 된다. 그러니 사람은 사람의 호흡을 해야지 거북이의 호흡을 하면 안 돼. 비죠. 개 호흡을 해도 안 돼. 개가 되니까.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호흡의 양까지 늘려주는 건데 1분 정도만 하면 의식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알고 있어. 해봤는데 안 돼. 돼. 인간은 개예요? 하루 내내요? 근데 거북이에요?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고 다니면은 1분에 한 번씩 호흡할 수 있어. 어떻게 한번 해볼래? 거북이 얼마나 빠르게요. 뭘 빨라? 물속에서? 그렇게 하면, 야, 이렇게 하면 다 끝났나? 아까 전에 그거 말고 또 질문한 게 있었는데, 마시고 그거 말고? 마시고 말고 호흡 터뜨리는 거 여쭤봤었고. 호흡 터뜨리는 거?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터뜨리는 건데? 터뜨리는 몸이 근골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면서 바르게 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호흡이 터지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트랜스에 들어가고 맑은 상태에 들어가서 생각이 잠잠해지고 가슴이 청심해지고 나면 호흡이 마음 편하면 호흡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의식으로 건드리는 방법도 있고, 몸으로 건드리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호흡 수련을 강하게 해서 근을 발달시키면서 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자세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어떤 자세에서는 인위적으로도 견딜 수 있고. 그거 여쭤봤었죠. 요가 호흡은 코로만 해야 한다. 근데 입으로 필요한 사람은 입으로 하는 거고. 그거 얘기 안 해줬구나. 몸통을 비틀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호흡을 하는데, 진짜 호흡을 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근데
왜 그러겠어? 여기서 힘을 더 빼면 띡 하면서 아플까 봐. 그러니까 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살살살살 두드려주고 건드려준 다음에 흐어 해보세요. 흐어. 속을 해서 흐어 해보세요. 그러면 했는데 가슴에 남은 호흡이 호흡하면 여기만 빠져나가잖아. 근데 그러니까 다 빠져나니까 길게 뱉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길게 뱉으니까 더 이완이 되니까 더 많이 비틀어지고 그래서 시원하게 했는데 다 비틀어져서 몸에 힘을 뺄 수 있게 되는 게 호흡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완을 먼저 시켜버리면 알아서 호흡이 되지. 근데 너무 의식적이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호흡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가슴을 긁으면서 뱉어야죠. 호흡하시면 아니요 편안하게 입을 뱉으셔야 돼. 이런 분도 계셔. 아 이러면 가만 냅둬야 되는구나. 호흡 얘기하는 순간 편안하게 잘하고 있었어. 왜 잘하고 있었을까? 집중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들이쉴 때 허벅지가 부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호흡을 유도하지 않지만 다른 동작들을 하잖아. 내쉽니다. 들이쉬면서 허벅지가 가볍게 부풀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내쉬면서 독소가 가슴을 긁으면서 부드럽게 빠져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몸통을 완전히 늘어뜨리고 몸통 전체를 부풀리세요. 내쉬면서 왼 발끝으로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침묵 청심이 가능해지는 거야. 잠잠해지려고 하면 오만상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거리를 주잖아. 몸통이 부풀게 하고 독소가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들어오고 있고 내쉬면서 발끝으로 빠져나간다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산매에 드는 거야. 의식은 통증에 집중하고 있고 호흡이 그거에 맞춰갖고 부드럽게 몸이 커진대. 생각하니까 커지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키워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갖고 가고 있어서 잘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리듬을 몇 번 준 다음에 그러면 이거 비틀 때에도 여기 집중하겠지. 이거 비틀 때에도 여기 집중하겠지. 당길 때는 여기에 집중하겠지. 그래갖고 동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고 있단 말이지. 거기서 내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깊숙하게 호흡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호흡하라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사바사나 호흡 하는 분이 있다고. 그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누가 호흡을 하라고 멘트를 주지 않잖아요. 그냥 살고 있는데 뭐 밥 먹고 있을 때 호흡하라고 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 호흡하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뭐 요가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호흡을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호흡을 집중을 해서 수업에서 오히려 호흡에만 신경을 써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참 군대 갔다 와서 영어 회화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영어 책을 보고 회화 책을 보고 리스닝을 하고 그걸 계속 따라 하고 하면 되는데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건가 이런 책을 또 많이 봤어.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이런 거 있어. 영어에 뭐 어원 찾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 방법론에 되게 재밌는 분이 있었어. 한국에서 이민을 갔는데 영어 교사 와이프를 믿고 체육하셨던 분이 같이 호주에 갔어서 이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영어 선생이니까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날 밤에 폭풍우에다가 얘기하는데 호주의 그 장마와 폭풍우는 상상할 수 없었대. 한국에서 처음 겪어보는 건데 외지에서 타지에서. 근데 그 나이에 막 찔찔찔찔 눈물이 난 거지. 그러면서 살아남아야겠다. 뭐 이런 가부장적인 책임감도 있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미친 듯이 현장에서 공부를 한 거지. 그래갖고 막 부동산 가서 하고 뭐 보험 판매 오면 막 대답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거기서 뭐 대학을 하고 석박사를 하고 언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됐어. 언어의 뉘앙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어 선생님보다 와이프보다 자기가 본 현지어를 더 잘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숙달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익숙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것들을 내재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하는데 애하고 게임이 안 되더래. 말을 배우는 속도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뭘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my car had broken because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야 니네 차 어떻게 됐는데 아이가 알아듣는 거야. 그다음에 our car is 부지직 끝이야. 왜? 그러면 뭐 이렇게 꽝 부지직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의성어 의태어도 쓰고 그 다음에 어순도 상관없어. 무조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데 자기가 하고서 가만히 있는데 애가 그렇게 잘하고 있더란 말이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봤더니 자리를 잡고 나서 유학생들이 왔는데 1년을 지났는데도 말을 못 이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많이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있고 학식이 있어서 뭐 여기서 교수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올 때였는데 2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오면 소통이 안 되더래 오히려. 그리고 1년이 배우고 난데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부모가 이 사람이 잘하니까 가르쳐 주더래 달라고. 맡겼는데 자기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대. 동화책 읽기.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와갖고 내가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무슨 동화책을 읽냐고. 근데 읽으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동화책을 읽게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어순 감각이 생기고 두 번째로 주어와 동사의 시제일치가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는 is가 나와야 되는 걸 아는데 순간적으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부가 의문문 만드는 거여서 이게 ant를 써야 되는지 mi를 써야 되는지 isn't 써야 되는지 is 써야 되는지 그럼 앞에가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계속 했는데 나중에 어감이 트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순감각 생겨지고 시제일치 되고 나니까 주어 동사 만드는 거 되고 나니까 나머지 청크 넣는 거니까 다 되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휘력만 높아질수록 좀 더 세련된 구사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문법에 갇혀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단 말이지. 요가를 보면 똑같아.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확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확한 것과 정확한 호흡을 믹스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호흡은 네가 알지 내가 알아? 네 맘대로 해. 자세는 보여지는데 똑같이 따라해. 그러다 보면 어순감각이 트이듯이 느낌이 트여지고 호흡이 자연스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중요한 건 그 포인트에서 소통되는 느낌이잖아. 언어를 하는데 뭐가 재밌냐? 이 새끼가 나고 이 코쟁이하고 나고 소통이 되네? 이런 느낌처럼 이 호흡을 하고 있고 자세를 하고 있는데 내 내면과 소통되는 게 느껴진단 말이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 문법도 버리는 거지. 뉘앙스도 버리고 소통이 되는데 자세가 호흡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내면과 일치돼서 산매에 드는 감정을 느꼈는데 그럼 그것만 하면 되잖아. 내가 주는 게 뭐야 우리 요가원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데 산매에 들잖아. 가끔씩 막 발라 잡고 비틀고 하면 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무슨 상관이야. 산매에 들었는데. 그 요가가 돼서 침묵하고 있고 청심이 된 상태에서 자신에 맞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정기가 쌓이는 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장이 돼서 가슴이 열려있고 신명이 돼 있어서 사바사나 끝나고 하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가신단 말이지. 그럼 나 완수했는데 신선법을 그거를 써있잖아. 고대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지. 그 플레이어 원처럼. 그게 뭐지? 플레이어 맞지? 영화. 여기 보면 게임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게임 개발자를 분석을 하다가 거꾸로 가면 이 게임을 깨는 거구나 그런 걸 아는 것처럼 문구가 남아있고 내 몸 갖고 호흡 갖고 노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청심이고 청심 위에 침묵이 있단 말이지. 침묵, 이 명상은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해서 보니까 차분하게 가르쳐도 되고 시끄럽 복잡하게 하다가 확 조용하게 해도 되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줘도 되고 힘들게 하다가 감정을 다 터뜨려버린 다음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침묵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다음에 정화시키면 청심이 됐잖아. 그러면 알아서 호흡을 하니까 사바사나 들어갔을 때 가봐라. 배꼽 호흡 하나 안 하나? 배꼽 호흡 하잖아. 그럼 배꼽 호흡 하고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해? 발바닥에 호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라고 하잖아. 봐봐 발바닥 부풀어가고 커졌나 안 커졌나? 발바닥 부풀어가고 막 이렇게 들리고 있잖아. 상상으로는 호흡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있지만 발바닥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렇게 해줘야 진정한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어떻게 하라고? 편안하게 내쉬라고. 내쉬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내뱉으시면 돼.
인위적으로 뱉다가 나중에 힘 뺐는데 후 나간다고. 그러면 들이쉬라고. 들이쉬는데 잘 된다고? 그때 들이마시라고. 그러면 내쉬다가 끝까지 뽑아 뱉은 거가 된다고. 그래서 호흡 유도에서 이런 거 있지. 밀어 넣으세요. 뽑아내세요. 도 있고, 당겨서 호흡을 끌어당겨서 아랫배에 붙잡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밀어 뱉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호흡을 연출해 주냐는 그 자세와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주구장창 같은 호흡을 계속 가리키는 것은 정말 망하는 거다. 끝!